안녕하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는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이 주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첩장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가기 전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찍고 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 좀 독특하게 신기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한국에서는 어떤 물건을 잠깐 두고 가도 그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카페나 기차 등등 여러 시설들에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상점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직접 물건을 골라서 그 물건을 계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가게, 주인이 없는 가게를 무인 가게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이 무인 가게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무인 빨래방, 무인 카페, 그리고 최근에는 무인 옷가게까지 생겨났어요. 오늘은 이 4가지 무인 가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무인 가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무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무인 가게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인 가게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가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가게를 말합니다. 점원이 없는 가게이다 보니까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을 계산하고 포장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했을 때에는 이런 무인 가게를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 이 무인 가게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만 둘러봐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은 주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무인 문구점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를 소개해드리게 되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무인 가게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한국에는 무인 가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알바,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최저 시급은 지금 10,000원이 넘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1시간을 일하면 기본으로 1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게에서 알바를 고용하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의 경우 사실 그 직원이 하는 업무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오면 그 물건을 계산해주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았을 때 꼭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되는 쉬운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고용해서 혹은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기보다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장님도 계속 아이스크림 매장에 있으면 다른 데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사장님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운영을 하면 사실상 24시간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편의점인데요.
이 편의점에 한 사람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명이 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픈, 중간, 그리고 마지막, 마감, 알바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형식이에요. 하지만 사람 없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아이스크림을 새벽에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매출이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요. 조금 내향적이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게 꺼려지는 불편한 사람들이 특히 선호할 만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 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카페에 가서 직원이랑 대화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 있으실까요? 이렇게 조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누군가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무인 가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았을 때는 무인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리고 요즘 생겨나고 있는 무인 가게 5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막대기 형식의 바 아이스크림부터 튜브 안에 들어있는 쭈쭈바 아이스크림, 그 외에도 콘 아이스크림이라거나 샌드 형식의 아이스크림 등등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 들어가면 아이스크림만 팔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또 신기한 점 중 하나인데요. 기본으로 아이스크림과 함께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간식류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봉지 과자, 그리고 라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 가보았더니 거기서 달걀도 팔고 있었습니다. 요즘 달걀 한 판 가격이 보통 6,000원 정도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달걀도 구매할 수 있어서 이제는 아이스크림, 간식, 라면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식재료인 달걀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고릅니다. 아이스크림 문을 여는 냉동고 위를 살펴보면 가격이 적혀 있어요. 하드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몇백 원, 그리고 쭈쭈바 형태는 몇백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적혀 있으니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략적인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다 골랐다면 키오스크로 가지고 가서 결제합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가게에 가보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른 아이스크림은 키오스크로 가지고 와서 매뉴얼에 따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먼저 찍어주고 모든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찍었다면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비롯한 무인 가게를 이용할 때는 현금 결제보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거슬러 주기가 어렵고 키오스크로 결제할 때 현금 결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종 현금함이 따로 놓여있는 가게도 있지만 대부분 카드 결제를 이용하니 체크카드, 교통카드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여러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는 나가주면 되는데요. 종종 비닐봉투를 무료로 주는 곳들도 있고 요즘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비닐봉투도 10원, 50원 정도 결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고 싶다 라는 경우에는 미리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을 이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고 문을 오래 열어두지 않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아이스크림 매장을 가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인데요. 아이스크림을 고르기 전에는 문을 닫아둔 이후에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미리 고르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한 번에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스크림이 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고른 후에 문을 꼭 닫아두어야 합니다. 종종 아이스크림 창고 문을 열어두고 그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러면 다른 아이스크림이 다 녹고 주인분께서 굉장히 난처하시기 때문에 꼭 아이스크림을 고른 후에는 문도 닫아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제 후에 영수증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금액이 잘 맞게 결제되었는지 영수증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을 버릴 때에는 정해진 쓰레기통에 잘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이용하기 어렵지 않죠? 저도 종종 길을 걷다가 요즘처럼 날이 너무 더울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개가 생각나는데요. 그럴 때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골라 사 먹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근처에만 해도 이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의 시골에 가더라도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 왔을 때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 문구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문구점 팟캐스트에서 문구점이 어떤 장소인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문구점은 연필이나 지우개, 색연필, 사인펜처럼 각종 문구류, 필기도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있었던 문구점은 다양한 간식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오늘날의 문구점에서도 이런 필기류 뿐만이 아니라 각종 과자나 젤리 같은 간식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는 주인이 없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대상들이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인 문구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식은 모두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무인 문구점을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보면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에도 카피바라 캐릭터가 그려진 문구류 아이템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카피바라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필통도 있고 공책도 있고 등등 다양한 문구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대상들이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무인 문구점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무인 카페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없는, 주인이 없는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인 카페에서는 직접 손님들이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음료를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데요.
키오스크처럼 생긴 커피 머신에서 내가 원하는 음료를 고르고 결제를 하면 기계가 알아서 음료를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료와 함께 곁들여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쿠키나 빵 종류도 진열대에 놓여 있어서 카드 결제를 한 이후에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키오스크를 통해서 내가 먹을 음료의 종류와 가격을 확인하는데요. 그 다음 카드 결제를 하면 기계에서 시키는 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계에서는 컵을 뽑아서 올려 놓아라. 그 다음에는 나오는 뜨거운 물을 기다려라. 등등처럼 기계에서 안내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후에 내가 추가적으로 시럽을 넣어야 한다거나 빨대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매장 한켠에 있는 셀프 코너에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 무인 카페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언제 이용했었냐면 제가 인천에 결혼식장에 갔을 때 이용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남아서 그때 시간을 때울 곳이 필요했는데요. 보통 한국의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최소 4,000원에서 제일 비싼 곳은 6,000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만 머무를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장 근처에 있는 무인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인 카페의 장점을 그때 제가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료의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제가 그때 음료 2잔을 주문했는데 가격이 한 5,000원 정도였습니다. 일반 카페에 갔다면 음료 한 잔에 5,000원 정도 했을 텐데 무인 카페에서는 2잔에 5,000원으로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인 카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손님을 위해서 뒷정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카페에 가면 손님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알바분들 혹은 직원분들이 직접 테이블 정리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무인 카페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잖아요. 뒷정리는 손님인 본인이 스스로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외부 음식이 반입 금지인 곳들도 많으니 외부 음식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인 카페를 이용하다가 음료가 잘못 나왔다거나 완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면 주변에 붙어있는 사장님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남기면 환불을 해주시거나 혹은 음료를 새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니 이용할 때 이 점도 참고해 보세요. 네 번째, 무인 가게는 무인 빨래방입니다. 사실 이 무인 빨래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등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아파트에 세탁기가 있더라도 보통 큰 빨래를 할 때 이 무인 세탁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용하는 세탁기의 크기는 이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건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빨래가 필요할 때 이 무인 세탁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세탁기 안에 세탁물을 넣어주고 세제나 섬유유연제 옵션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빨래를 할지 시간이나 온도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결제를 해주면 끝입니다. 무인 세탁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세탁기 안에 내 물건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대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내 물건을 그대로 넣어놓고 있다면 다음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용이 끝났을 때는 나의 소지품을 빠짐없이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세탁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날이 굳다거나 비가 와서 날이 흐리다거나요. 그리고 만약에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면 코인 세탁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는 다음 손님을 위해서 내 빨래가 끝나는 시간을 꼭 기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무인 세탁실을 이용할 때 빨래를 돌리고 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맞게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무인 세탁실에서는 세탁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조기까지 돌릴 수 있으니까 특히 이불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돌려서 그 이불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포근한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장소는 무인 옷가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무인 옷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옷가게마저 주인 없이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무인 옷가게가 많이 생긴 덕분에 평일에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개의치 않고 내가 옷가게에 가서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고 구매할 수도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옷가게에서 내가 사고 싶은 옷을 구경한 다음에 피팅룸에 들어가서 직접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옷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옷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가지고 가서 키오스크에서 바코드를 찍어서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무인 옷가게에는 보통 쇼핑백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내가 구매한 옷은 쇼핑백에 직접 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옷 종류가 있다면 포스트잇에 기록을 해서 벽에 붙여두면 사장님께서 그런 스타일의 옷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일반 옷가게에 잘 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종종 이렇게 눈으로만 둘러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콩글리시로 아이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옷가게에 가게 되면 제가 옷을 구경할 때 직원분도 꼭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 이 옷은 잘 어울리네요. 이 옷은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등등 여러 정보를 알려주시긴 하지만 내향적인 저는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무인 옷가게에서 쇼핑을 했는데 직접 옷도 입어볼 수도 있고 편하게 카드 결제도 할 수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쇼핑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또 옷만 있는 게 아니라 가방이나 선글라스, 목걸이, 반지, 그리고 신발까지 있어서 같이 다양한 액세서리를 쇼핑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무인 옷가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입어본 후에는 제자리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직원분이 따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골랐던 옷은 피팅룸에서 입어보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옷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보다가 특히 하얀 옷을 입어보다가 빨간색 립스틱을 묻힌다거나 파운데이션을 묻히면 그 옷은 아무래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또한 옷을 입어보다가 옷이 찢어진다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센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느 무인 매장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결제하고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인 가게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런 문화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인 가게는 사람의 정직함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장 안에는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 가게의 주인분은 CCTV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제 기록도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CCTV를 등지고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도난은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무인 문구점이나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물건을 그냥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CCTV 사진이 근처의 학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학생이 여기 학교 학생인가요? 등등처럼 연락이 가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도난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불한 물건만 가져가는 정직한 사람들 덕분에 이런 무인 가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인 가게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무인 가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도 이런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도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CCTV가 있긴 하지만 제가 사장님이라면 이런 도난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도난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 카페 같은 곳들은 이용하는 방법을 직접 어르신들께 알려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알려드리면 누구보다 잘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무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무인 문구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그리고 요즘 생겨나고 있는 무인 옷가게까지 다양한 무인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인 매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앞으로는 어떤 무인 매장이 생겨나게 될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팟캐스트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